네, 안녕하세요. 소방단기 대표 강사 문동길입니다. 자, 2020년 6월 20일, 자, 오늘 2020년 소방 채용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한국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공개된 시험 기준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공개된 시험이 2년밖에 안 돼요. 거기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공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공개되기 이전의 소방 시험은 난이도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공개됐을 때는 출제자도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도 처음엔 좀 약간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평이하게 출제하다가 이제 난이도를 이제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우리 뭐 이제 실강에서는 계속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기존의 소방 기준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합격점은 한 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뭐가 있었을까? 어렵게 느꼈을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들을 먼저 제가 해설을 하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 7번 문제 보시면 원간 석기 쪽의 문제인데 공개된 시험 기준으로 볼 때는 공민항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공민항만 대비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공민항이 출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민항 다음 타수로 가능성 있는 사람은 충선. 그리고 그 다음 가능성 있는 건 이제 충렬이죠.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충렬항을 얘기할 때 원간 석기 첫 번째 왕은 충자가 안 들어간다. 그건 원종이다. 그럼 누구냐? 두 번째 충렬왕. 이 사람이 충자 들어간 첫 번째다. 그게 충렬왕이고요. 충렬왕의 부인은 누구냐? 제국대장 공주죠. 원래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방식이요. 어머니가 제국대장 공주다라고 해서 그 아들 충선왕을 묻는 게 공무원 시험 쪽에서 두 문제가 있었어요. 네. 뭐 공무원 시험이라고 한다면 일단 서울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경찰 쪽에서 한번 출제가 됐고 그 사료가 약간 변형돼서 넘어온 게 지금 이제 이번에 소방 시험이에요. 네. 그 충렬왕 같은 경우에는 충자가 왜 들어가냐? 충자가 원종은 안 들어가는데 충자 들어간 첫 번째 부마가 된 첫 번째다. 그래서 부마가 되는 순간 관제격하, 호칭격하, 그 다음에 일본 원조의 강제 동원된다. 왜냐하면 몽골 제국, 몽골 울루스의 일원이 돼버리니까 부마국, 사회국으로서. 그렇죠? 그 내용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인 누구냐 해서 제국. 그래서 우리가 실강에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원래 원간석기 왕들은요 이렇게 물어요. 원래 공민왕을 대비할 때도 공민왕의 부인이 노국공주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왜냐면 이 사람을 묻고 싶은 건데 물을 때 포장지를 뭘 줄 거냐 이거예요. 그때 가계도를 묻는다고요. 원간석기 왕들은. 그래서 충렬왕의 부인은 제국이고 그럼 충선왕은 어머니가 제국이고 부인은 누구냐 그러면 개국이다. 이거 절대 과한 거 아닙니다. 왜요?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하니까.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마가 된 첫 번째 관제격하, 호칭격하, 일본 원정 강제동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죠. 일본 원정 1차, 2차 준비기관이 정동행성이다. 그렇죠? 근데 일본 원정 실패한 이후에 그대로 남아서 내정간섭 하더라까지 확인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거 뭐 당연히 대비를 좀 해야 되는 파트였어요. 2번.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보면은 저는 사실은 이 문제 보고 좀 놀란 게 일단 뭐 오죽헌을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쉽게 풀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자운서원이 이게 따라 나온 게 자운서원만 딱 나왔으면 이제 굉장히 고난도가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먼저 공무원 쪽에 먼저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소방에 나왔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절대 그 평이하지 않아요. 이제 까다로운 시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문제 출제되는 인물들은 이제 포장지를 뭘 줄 거냐 사료를 그때 서원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왕은 안동의 도산서원 외울 때는 성악십도 한 다음에 도산서원 이렇게 기억하자. 그 다음에 이는 파주의 자운서원이다. 그래서 이건 이 얘기죠. 이. 그렇죠? 자, 그럼 뭐 주자소존료는 이황이고 양묘학은 정제두고요. 그다음에 사문난조 이건 탈성리학이니까 윤휴, 박세당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통기국론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죠. 이것도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14번 문제.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우리 판소노트에도 제가 기본 사료 넣어놨는데 자. 사료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소방시험은 옳지 않은 것은 보다는 옳은 곳에 집중돼 있고 그때는 사료에 강을 두는 문제다. 그죠? 그래서 사료들을 보자. 우리 실강에서는 사료 특강도 쭉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근데 되게 어려운 사료는 아니에요. 근데 사료를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서 금일 5일의 거사는 쭉 나오는데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라.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게 공약 3장이죠. 그래서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에 따라붙는 공약 3장, 한용운이 작성한 것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3.1운동이에요. 역시 사료의 강을 두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료 해석만 잘 됐다면 밑에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도에 끝나버렸는데 베델 1904년도 종군 기자로 들어왔다. 끝나는 건 1910이다. 신간의 지원 받을 수 없죠. 신간은 27년도에 시작하는데 정답은 3번이죠. 임정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은 사료인데 기존의 기준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사료를 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신간회가 지원했고 요거는 29년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16번 무장투쟁. 기존의 무장투쟁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냈죠.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무장투쟁은 제 강의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 요거. 일반 공무원 시험 쪽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16번. 쑥스럽네요. 네. 가라의 사건을 순서대로 옳게 나눈 것은 나와 있는데 일단 나번의 대한독립군단 군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번의 한중연합작전 연합동그라미, 여기까지가 1920에서 30년대 중반까지의 두 문자 세트죠. 그렇죠? 그래서 1920년 들어와서 보훈천간, 군자셋, 미스셋 만나서 연합했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나가 먼저죠. 자유시참변. 네. 자, 그 다음에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 그 다음에 다가 될 겁니다. 이건 30년대 들어가서죠. 중반까지.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가하고라. 이거 마지막 수업 때 되게 강조했던 건데.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의 조선의용대. 우리는 뭐라 불렀죠? 한커우 조선의용대. 한의대. 한의대 하면 수식어. 관내 최초 한인 무장부대다. 왜 최초인가? 임정의 광복군보다도 빠르다. 그래서 가번이 중일전쟁 직후 한커우로 이동해서 38년도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임정이 광복군을 조직했다 그러면 충칭 정착해서니까 40년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쪽 세트 보훈천간, 군자셋, 미스셋 만나서 연합했다 보고 그 다음에 30년대 중반 이후는 우리 민혁이 조민혁 두 문자로 갔었죠. 그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나다 가라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꼈을 만한 문제는 19번 문제입니다. 19번. 18번이나 20번은 순서 문제인데 그래도 좀 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번을 넣었는데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UN 동시가입 나오는데 금강산 해로관광 2000년 6.15 선언 이거는 아예 뒤로 빼야죠. 그죠? 2000년 6.15 전후로 금강산 관광 개시, 뭐 개성공단 이후에 경의성은 철도 복원 사업 이런 것들. 자, 그럼 3번에 적십자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이거는 19번이죠. 19번. 박정희 정부는 반공 카드를 쭉 끌고 가서 처음에 통일 얘기를 안 한다. 근데 통일 얘기를 안 하는데 반공 카드 쭉 끌고 가다가 통일 얘기를 언제 하느냐? 반공 카드가 깨지면 하는 거죠. 이게 왜 깨졌다? 깨진 이유. 이거는 깨진 이유가 69년도 화해선언 닉슨 독트린이죠. 그러자마자 통일 얘기를 시작한다고요. 통일 얘기를. 그래서 70년에 8.15 선언 나오고 71년도에 민간 차원의 적십자가 있는데 민간 차원은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뭘 하냐. 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 비공식 특사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을 파견해서 그래서 갖고 온 합의문이 7.4 남북 공동성명. 요게 이제 A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3번은 틀린 선지예요. 3번은 틀린 선지. 적십자 회담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빠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린 얘기입니다. 그럼 4번에 보시면은 77 선언 나왔는데 7788 이건 88년도 칙칙폭폭 7788 요거는 노태우 정부 때 첫 번째 선언이에요. 첫 번째 선언.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나머지 다 소거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스타일로 공부하신 분들은 요 5문제 정도가 좀 까다롭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한 80점 정도가 합격 컷이라고 아까 제가 예상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는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 옳지 않은 것은 그 2년간의 공개된 기간 동안에 옳은 것은만 출제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나왔죠. 이게 문제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인 자는 죽인다.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거는 한서에 나와 있는 8조법이에요. 고조선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쭉 맞고 1번, 영고는 부여죠.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강조한 사료인데 저는 관산성 글자 빼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산성 전투. 만약에 이걸 생략했다 그러면 김무력, 고관도도를 기억하면 된다. 또는 왕이 구천에 이르렀다가 남병에게 살해당했다. 자, 근데 이번 문제도 그냥 봤을 때는 좀 까다롭게 느꼈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번 문제 성왕의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성왕. 성왕의 경우에는 업적에 일부 순서까지는 필요하다. 그 일부 순서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고 처음에 출발할 때 제일 빠른 게 무엇이다? 사비천도 남부역 애칭이고 제일 마지막은 무엇이다? 관산성 전투다라고 했죠. 나머지는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사료의 경우에는 관산성 전투니까 어디 넣으면 된다? 라에 넣으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해공왕 이후 해공왕 이후 하면 중대가 신라. 우리 뭐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은 왕, 파란색은 귀족해서 중대는 무열의 직계 쭉 가다 마지막 직계가 해공왕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이후라고 했으니까 신라 말로 가는 거죠. 하대로. 그렇죠? 그러면 우산국은 6세기 지증왕, 개원필경은 최치원이죠. 9세기 말 진성영 때죠. 원종, 애노, 빨간바지, 적고적, 비운의 육두품 최치원.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김음돌의 난을 진압한다. 신문왕이죠. 신문왕 즉위 첫해.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하면 고려로 가야죠. 그렇죠? 원래 기존에 공개된 스타일로 보면은 이렇게 준 다음에 국가별로 다 펼쳐놔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3번의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 옳지 않은 것은 넓이는 2천리고, 그 다음에 말갈인이 많고 원주민은 적고, 그 다음에 마을 우두머리를 수령이라 부른다. 이건 발해죠. 오경 15부 62조 지방제도. 정당성 중심 장관은 대내상. 그 다음에 수도는 장안성을 본땄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네요. 4번 외사정. 네. 사정부라는 감찰기구 지방으로 외사정을 파견한다. 이거는 우리 신라가 되겠죠. 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경환도하면서 날짜를 정해서 기일 내에 돌아가게 했으나 가들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 따르지 않았다. 개경환도에 반발했다. 삼별초가 되겠죠. 1번 근거지를 옮기며 몽골에 저항했다. 네, 맞습니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저항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살리타에게는 몽골, 그 다음에 신기군, 신보군, 한마군 이거는 별무반이죠. 이건 여진에 대한 거죠. 네, 윤관 기억하시고. 그리고 4번은 뭐 저 뒤로 보내죠. 삼수병이니까 이거는 훈련도감 얘기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고려는 대외관계가 외침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빈출되는 주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5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10여 명과 결사를 약속했다. 도노점수 정해쌍수다. 나오면 네, 이거는 진울이죠. 진울. 네. 자, 옳은 것에 나오는데 진울은 수선사 결사.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울을 얘기할 때는 진울은 선종 중심 통합, 조계종. 그 다음에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수선사 결사라고 한다.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이고요. 네, 천태사교인은 재관이고요. 속장경은 의천이고요. 그 다음 백령결사는 요새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은 받고 그 다음 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삼은 18품으로 그 다음에 단삼은 비삼은 네, 자단비록 쭉 나오고 사색 공복을 고려한다. 이건 전식과죠. 전식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전식과 중에서도 시정전식과 표현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건. 네, 근데 이건 그냥 전식과라고 물은 건데 1번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분급했다. 1번이 맞습니다. 이번에 경기 한정 아니죠. 전국이에요. 네. 3번은 관수광급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선악과 공로. 이건 역분전 얘기입니다. 8번의 정답은 1번. 이런 것도 볼 때 앞으로 그냥 전식과가 아니라 시정, 개정, 경정 비교하는 2단계 유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것도 시험이.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붕당의 대립이 심해졌다. 쭉 나오고 소환정리. 자, 영조랑 정조의 정책은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다.
그렇죠? 붕당의 기반을 흔들어주자. 영조는 서원 건드리고 정조는 향약을 건드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서원 건드리는 영조 얘기죠. 비변사 철폐 대원군. 정답은 2번 속대전이죠. 영조의 책은 속속속, 속대전, 속의뢰의, 속병장도설. 영조는 속속속, 정조는 통통통. 그렇죠? 장용영은 정조, 그 다음에 삼정 이정청이 설치는 임술 농민봉기에 따른 거니까 세도 정치 후반부죠. 거의 끝날 때, 철종 때입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지도가 편찬된 다시, 이거 우리 판서노트에도 있는 건데 15세기 때 지도를 보세요 라고 한다면 지도는 1순위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다. 근데 원래 조선 초기 성종까지 왕은 통합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시기가. 그래서 왕은 태종이라고 했죠. 태종. 네. 지편전, 세종, 호패법, 태종. 정답은 2번이죠. 네. 그래서 지도가 어느 왕 때인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 반포고, 진과는 국방에 완성하면 세조가 될 것이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천리를 끌어내려 지척을. 대원군 기본사료죠. 네, 12번은 대원군. 대원군의 정책 하면은 정답은 3번. 비변사를 혁파하고 정무기능은 의정부, 군사기능은 삼군부가 될 것이다. 네, 기본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되기 이전의 정책. 자, 이거 키는 어디죠? 탁지하문. 자, 갑오개혁의 경우에 갑오개혁 1차랑 2차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갑오개혁 1차랑 2차를. 갑오개혁 1차와 2차의 비교. 그래서 1차를 물을 때는 갑오개혁 1차의 키워드는 군국기무처가 될 거고. 그래서 군국기무처 준 다음에 여기에서 추진한 정책은 하면 갑오개혁 1차 문제죠. 왜냐면 군국기무처는 2차 때 사라지니까. 그죠? 그럼 2차를 물을 때는 홍범 14조를 주고 다음을 발표한 내각이 추진한 정책은. 근데 지금은 홍범 14조 주고 다음 이전하니까 뭐예요? 1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갑오개혁 1차는 딱 3줄로 정리했는데 3줄. 내용이 되게 많은데 딱 3개.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및 봉건적인 학습의 타파.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을 1년으로 하자. 개국기원. 그리고 이응이응에서 뭐가 있다? 은본이제랑 아문체제가 있는 거죠. 정답은 나왔죠.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대한국 국제는 광무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역, 건양, 이 사는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은 단독 문제보다는 물을 때 틀린 선지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4번 맞고요.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다음 글을 저술한 인물. 쭉 내려가면 혼 얘기 나오니까 국혼을 강조한 건 누구다? 박은식이다. 그럼 박은식 하면은 유교구 신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것도 기본 문제죠. 조선신문 문일평.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썼고요. 그 다음에 조선학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글자 성을 땄었죠. 정, 안, 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는 언제냐. 1930년대다. 정확하게 34인데 30년대. 네. 자, 16번 맞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가나 자료에 나타난 사건 사이의 사실로 옳은 것은. 네, 17번. 국모의 원수 이를 갈았는데, 자, 이건 을미사변에 대한 저항, 을미의병이죠. 그 다음에 나번에 군사장 허위는 써 있는데 이거는 허위, 동그라미 치고요. 그렇죠? 동대문 체크하시고요. 허위 이름 뺐으면 더 어려웠을 텐데 우린 동대문 또 키워드를 봤었죠. 이건 정미의병이에요. 정미의병. 그럼 가나 사이의 사실, 옳지 않은 것은 나오는데, 그렇죠? 네. 지금 쭉 보시면은 외교권 박탈, 통감부의 설치, 을사조약,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헤이그 특사까지. 이건 다 뭐냐면 을사족에 대한 저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의병을 볼 때는 상소운동하던 그들이 을미, 이어서 을사, 그 다음에 정미. 근데 선지들을 지금 요 무렵으로 다 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을사조약에 대한 고종의 저항 3가지가 뭐냐? 대한멜신부의 친서, 미국의 헐버트, 헤이그 특사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1번이랑 4번은 여기 을사 쪽에 몰려 있고요. 을사 쪽에.
그다음에 나번은 정미일병이니까 군대에 산 이후에 군대에 산 정미 7조약 부수각서로 군대에 산 이후에 의병 전제가 된다. 정미일병이 나오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안중근 이토 사살은 1909년도예요. 이건.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이에 넣으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것도. 자, 그다음에 18번 네, 순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모스크바 3상회의는 나로 들어가야죠. 45년 12월 달이니까. 그리고 반민특위는 정부 수립 이후에요. 라로 가야 돼요. 자, 그다음에 김구,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제안했다. 이거는 소총회 이후 4월 달이니까 50총선거보다 앞에죠. 네,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우합작 7원칙은 우리 두 문자 미정증, 밑소공이 1차 결렬, 정읍 발언 이어서 좌우합작. 이거는 다로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19번은 받고요. 이제 마지막에 20번 보면은 6.25 전쟁은 시험 문제 유형이 두 가지라 했어요. 뭐냐면 전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 순서 문제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휴전협정 과정에서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전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 순서 문제의 경우에는 어디를 보통 잘 내냐 그러면 우리가 최대 북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밀린다. 이 부분을 잘 낸다는데 그 부분을 딱 낸 거예요. 그 부분을. 네. 그래서 흥남철수 나오는데 최대 북진까지 올라갔다가 이걸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걸 좀 지우고 쓸게요. 자, 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1번 선은 북위 38도 선이고요. 1번 선. 북한의 남침으로 서울 뺏기고 대전, 대구 찍고 부산으로 이때 유인군이 들어와서 1차 방어선, 낙동강, 전선 2차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하고 그대로 치고 올라가서 최대 북진 3번까지 요거 이유를 잘 낸다. 왜냐면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밀린다. 12월 달에 함흥 지역에 고립된 국군 유엔군 피라민이 배 타고 철수했다. 흥남철수. 그 다음에 쭉 밀려서 145태까지. 그래서 4번까지 최대 남진까지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현재 휴전선 부근에서 이제 균형 상태다. 이게 확정되면 휴전선이 될 것이다. 이게 순서죠. 제일 중요한 게 3번 선 이후라고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 탈환, 38도선 돌파해서 평양 탈환 쭉 올라가서 3번 선 이후에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6.25 전쟁은 순서 문제 또는 휴전협정 과정의 문제점, 휴전협정 과정에 따져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출제할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소방 관련된 이제 시험 관련된 문제들 해설 드렸는데 분명히 기존 기준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기존에 그 하시던 기준으로 우리 뭐 저는 수업을 좀 더 이제 더 난이도를 높여서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이번 시험이 확실하게 보여준 게 있다고 봅니다. 공개된 시험들은 그냥 테스트였고. 이전에 비공개 시절 그 소방 시험 난이도가 공개 시험과는 좀 다르다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갈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방 시험 자체가 지금 이제 보는 분도 많아지고 경쟁률도 높아지고요. 이제 이미 학습량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좀 대비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요. 자, 오늘 해설 이렇게 마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제 이름 문동균 치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글로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